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7일 오후 1시 50분 정도가 됐습니다. 요 앞전 수업까지 이제 그 C 언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C 언어에서 반드시 자료구조 수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첫 번째로 이제 포인터 이야기를 좀 했고요. 포인터, 그 다음에 구조체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던 게 이제 재교출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 포인터는 이제 함수 포인터까지 알면 좋은데 그거는 뭐 몰라도 수업엔 지장이 없다. 그 정도로 정리를 했었고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다 공부하고 오셨으리라고 가정을 하고, 자 우선은 싱글 더블 연결 리스트,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연결 리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컨테이너입니다. 그 여러분이 아마 앞으로 컨테이너라는 말을 그 IT 기술에서 많이 보게 될 텐데, 컨테이너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뭘 담는 거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싱글 링크드 리스트도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인데 뭐 자료를 어떤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싱글이 있고 더블이 있습니다. 근데 싱글 링크드 리스트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연결 리스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체인처럼 줄줄이 이제 뭔가를 이어준 건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거는 포인터가 몇 개? 한 개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대단할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뭐 알고 나면 좀 허탈할 정도인데, 근데 이게 이제 어렵다라고 많이들 느끼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알고 보면 매우 단순한데 여기 이제 포인터에 뭐에 섞어서 만들어지는 과정 없이 그냥 잘 만들어진 것만 보다 보니까 코드가 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다라는 표현이 좀 상대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입문자들, 어떤 이제 C 언어를 좀 배우신 분들, 이분들은 사실은 그 작성하는 코드의 길이가 이 100행을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100줄 안 넘어요, 주로. 그런데 이제 그 싱글 링크드 리스트 같은 거는 이제 잘하면 200라인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다루던 것과는 규모가 좀 달라지니까 거기서 일단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것만 보고 그 200줄 정도 되는 완성된 코드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잘라서 먹으면 되잖아요. 음식이 너무 크면은 소화하기 힘들잖아요. 잘라서 먹으면 되죠. 아무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단순 싱글 연결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제가 노드라고 했는데, 이 노드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담기 위한 바구니 같은 거죠. 컨테이너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노드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자료를 쏙 담아 가지고 뭔가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런 게 여기 당연히 이제 넥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포인터죠.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어떤 노드가 또 다른 노드를 포인팅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터들을 줄줄이 따라가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 가리키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널 포인터인 애가 마지막 노드가 되는 이런 구조가 연결 리스트입니다. 이런 구조가. 그림만 놓고 생각하면 되게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상 따져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어져 있죠. 뭐 한 줄 꼽아져 있지만 이 싱글 링크드 리스트라는 것은, 이거 리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형입니다. 그래서 1차원적 구조를 갖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단순하고, 그 다음에 이게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하시면 되는데, 개념은 되게 쉽죠. 개념은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코딩하는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할 거냐면 1번 이거부터 가는 거예요. 뭐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 구조라는 게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보면, 자료 구조라는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소위 데이터라고 말하는 것 있잖아요. 이 데이터, 그걸 보통의 경우 이렇게 구조체로 정의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구조체 선언부터 좀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리스트 형태를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레이가 있죠. 사실은 최근에 와서는 이제 특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서는 이 둘을 구분을 잘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다 리스트인 경우가 워낙 많아서 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어레이로 만들면은 배열로 만들면은 되게 쉬워요. 좀 쉽게 뭔가 해볼 수 있고 코드가 굉장히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코드를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거기 위해서 장난을 좀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데이터를 꼬아도 보고. 이때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이제 디버깅 있죠. 이 디버거를 잘 써가지고 디버깅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메모리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추적을 해야 돼요. 그 변화를. 그래서 내가 장난질도 쳐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은 좀 함수로 반드시 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출력 부분이 있어요. 리스트 형태로, 연결 리스트 형태로 관리되는 데이터들을 일단 그 전체를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거는 무조건 함수로 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디버깅 할 때 추적을 용이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것만 좀 잘 따라해 보면은 연결 리스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되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오케이, 데이터베이스라며 그럼 이걸로 뭘 관리할 건데 무엇을, 목적어를 정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C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것 만듭니다. 주소록. 그러면은 지금 이 주소록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글씨 글자가 참 이상하게 써졌네요. 마음에 안 드네. 이거나 그거나. 네, 아무튼요. 이 주소록이라는 게 결국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주소록 하나 만드는 것부터 우선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뭐 소용없으니까 이대로 한번 우리 간단한 의미로 코드를 바로 한번 짜볼게요. 자,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만들 때 이제 요거를 우선은 C 언어 기반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빈 프로젝트 선택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C++ 윈도우즈 콘솔 어플리케이션인데 빈 프로젝트로 만드시고요. 이거는 이제 싱글 그냥 리스트 샘플 그럴게요. 프로젝트명은 뭐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아무데나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좀 화면이 좀 잘렸나요? 여기 좀만 당겨볼까? 됐다. 여기 화면에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일단 프로젝트에다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새 항목 추가.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C++ 이러면 CPP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직접 써주세요. 프로젝트 이름하고 똑같이 single list sample .c라고 꼭 쓰셔야 돼요. .c. 안 그러면 C++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은 그러면 C 파일로 여기 이제 잡히죠. 확장명이 C++가 아니고 CPP가 아니고 C죠. 그러면은 C++ 컴파일러가 컴파일 할 때 C++ 컴파일러는 C 컴파일러 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 언어로 컴파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대고 이렇게 일단 코딩을 해주시는데 샵 include 뭐 이제 stdio.h 정도는 이제 늘상 들어가야 되니까 인티저를 반환하는 메인 함수 정도를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return 0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조체 선언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구조체 선언 문법이야 뭐 심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그 C 개발하시는 분이나 C++ 개발하시는 분은 클래스하고 구조체를 구분하려고 좀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 둘이 혼자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뭐가 있는 건 아닌데 코딩 컨벤션이 이제 다들 뭐 좀 뭐라 그럴까 대문자로 써요. 구조체를 예를 들어서 노드 뭐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써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뭐 여기에다 대고 이제 포인터만 하나 덜렁 집어넣을게요. 어쨌든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스트럭트 노드에 대한 포인터인 넥스트 정도를 넣어 놓을게요. 네, 넥스트. 요거 에스터리스크 포인터 기호가 이제 왼쪽으로 알아서 이동을 하는데, 뭐 그건 어디다 써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자료라고 하는 걸 집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료를 뭘 집어넣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은 뭐 인티저를 하나 넣어볼까요? 인티저. 뭐 n 데이터, 뭐 그냥 아무거나 뭐 의미 없는 데이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따지고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연결 리스트로 만들게 되면은 요렇게 구조체부터 선언하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구조체 스트럭트 노드라는 이 노드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죠. 넥스트. 요 놈은 사실은 관리 체계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 밑에 이제 넥스트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를 위한 포인터인 거죠. 그리고 이 n데이터는 관리될 데이터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관리될 데이터와 데이터 관리를 위한 요소들 있죠. 이 둘을 구별해 가지고 따로 개발해라 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ADT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bstraction Data Type이라는 개념을 두고, 그러니까 관리될 데이터가 뭐가 됐든 이 연결 리스트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코드를 분할하자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일단 단일 연결 리스트 요 심플한 거 하나 잘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요런 거 가지고 뭐 이제 선언을 좀 해보면은 뭐 이럴 수 있겠죠. 일단은 뭐 메인 함수 같은 데서 이렇게 선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럭트 노드 구조체죠. 노드 구조체인 뭐 노드를 선언해라. 뭐 이럴 수 있겠죠. 뭐 초기화를 시켜줘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스트럭트라는 말을 매번 쓰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죠. 타입 데프 해가지고 형 재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이제 노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써먹을 때 굳이 스트럭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해도 이제 잘 되니까 문제없이 빌드가 잘 되죠.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아, 잘 되는구나.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가장 심플한 연결 리스트 뭐냐? 이 노드 구조체 있잖아요. 노드라는 구조체죠. 구조체. 근데 이 노드를 어레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노드라고 그러지 말고 뭐라 그럴까? 뭐 노드인데 이제 여기에다 대고 리스트라고 제가 선언을 할게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할 거냐면 5개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0초기화도 될 거고. 그러면은 노드 리스트라는 구조체가 5개 생겨난 거죠. 5개. 그러면은 이게 진짜 단순 무식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L 리스트에 0번이 있겠죠. 거기에 P 그 넥스트라는 이거 포인터일 거 아니에요? 얘가 있겠죠.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 M% 리스트에 몇 번을 넣어요? 1번 이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느낌 딱 오지 않습니까? 이제 뭘 어쩌자는 거겠습니까? 이거 하자는 거죠. 1, 2, 3, 4까지 가긴 가야 되겠네요. 4까지 가긴 가는데 0번 다음에 1번,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3번 다음에 4번. 4번은 그 요소가 5개니까 인덱스가 4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ptr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뒤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정의가 안 돼 있다고 오류가 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c고 cpp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여기 이제 0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 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 이거 그냥 0이에요. 0 보이드 포인터. 지금 그 여기 툴팁으로 떠오르는 거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0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러면 이 0이라는 값을 주소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0번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접근 즉시 사망하는. 예, 프로그램이라는 건요, 오류가 있으면 빨리빨리 잘 죽어주는 게 나아요. 어설프게 살아서 좀비처럼 작동해가지고 더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연결 리스트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더럽게 쉽죠?
겁나게 쉽습니다. 무지하게 쉬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래 뭐 별거 없네. 근데 제가 그 리스트로 데이터를 나열을 했는데 값은 안 넣었다. 그쵸? 그러면 값도 한번 넣어볼까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리스트에 뭐 0번이 있을 텐데 걔 멤버 중에 n데이터라고 얘가 이제 관리되어야 될 데이터죠. 여기다가 제가 100을 낼게요.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좀 무식하게 해봅시다. 여러분 저기 코딩할 때 이런 걸 보면 되게 거슬려 하면서 반복문으로 만들어야만 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 나중에 하세요. 우선은 코드는 무조건 내가 알아보기 쉽고 단순 무식하게 먼저 짜세요. 단순 무식하게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고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나중에 하나씩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해야지 처음부터 아름다운 코드를 머리에서 쏟아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프로그램을 좀 짜봤어요. 이게 연결 리스트 링크 해준 거예요. 링크 끝났죠? 그럼 출력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쉽게 이제 이러면 되겠죠. for문을 써서 인티저 i는 0부터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0부터 i가 뭐 5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서 플러스 i 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값을 써주시면 될 겁니다. 네, 키보드가 또 좀 반응이 느려지고 있네요. 또 왜 그럴까요? 네, 컴퓨터가 후진 것도 아닌데 또 이상한 보안 프로그램이 또 뭘 속을 새기고 있나요? 아무튼 넘어가서 이제 좀 잘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 대고 요거 출력해 보겠다. 그럼 뭐 별거 없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넣을 필요도 없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한 줄이면 끝나잖아. 그럼 printf로 제가 출력을 좀 해볼게요. 리스트에 뭐 i번째를 %d %d 해서 i번 요소가 있을 텐데 거기에 값이 얼마다? 그래서 %d 해서 이렇게 \n 찍어 보겠습니다. 리스트의 인덱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부분은 리스트의 i번째의 n데이터 값 멤버를 끈에다가 출력해 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느낌 오지 않습니까? 데이터는 몇 개 있어요? 5개. 그러니까 i가 0번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여기까지 4까지 가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지금 100, 200, 300, 400, 500 넣었으니 당연히 출력도 그와 같을 겁니다. 실제로 출력이 잘 되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해놓은 다음에 지금 요 밑에 27에서 28이 출력하는 코드죠. 이걸 배열로 출력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배열 형태로 되어 있든 뭐 배열이 아니라 동적 할당을 했든 뭔 짓을 했든지 간에 이렇게 찍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겠죠. 무슨 얘기냐. 자, 이제 포인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제가 하나 쓸게요. 노드에 대한 포인터. 그래서 p 헤드 뭐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할까요? 아니면 p 템프 뭐 p 템퍼러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선언하는데 이게 리스트의 0번이다 라고 하면 그 전체 이렇게 연결 리스트화 됐지 않습니까? 그 연결 리스트의 몇 번째? 첫 번째의 주소를 헤드에다가 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되겠죠. while ptemp가 not equal null일 동안 뭐 해라? 루프 돌아라 이거예요. 루프 돌아라.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래 놓고 ptemporary에 n데이터를 출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력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뭐 요것만 달라지겠죠. 요것만 달라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 i는 없으니까 빼고요. 그냥 이거는 연결 리스트 뭐 인덱스는 빼고요. 연결 리스트 해서 그냥 뭐 여기다가 p를 한번 써볼까? 여기다가 연결 리스트인데 여기다가 p를 한번 쓸게요. p. 그러니까 주소를 때려 넣겠다는 거죠. 즉 ptemp 이번에는 이제 인덱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ptemporary가 not null이냐?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테크닉인 거죠. ptemp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리키는 포인터인데 그 포인터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ptemp의
넥스트라는 멤버로 오버라이트 하는 거죠. 요 부분을 다들 참 좀 힘들어하죠. 초보자들이. 여기를 힘들어합니다. 이게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연산자 우선순위. 그리고 요게 이제 이 부분만 좀 놓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요 부분만 놓고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아이고 이게 안 예쁘네. 잠시만요. 알트 프린트 스크린. 자, 붙여 넣어가지고 그림 좀 그려야 돼서 여기 요거만 놓고 다 조금 살필게요. 그러니까 이게 연산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ptem프에서 값을 읽어요. 값을 읽어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이게 1번, 여기서 값을 읽는 게 1번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값을 읽은 다음에 여기서 이 값이라는 건 당연히 메모리 주소겠죠. 그게 이제 노드일 텐데 걔의 멤버를 접근해 가지고 넥스트라는 멤버 여기 주소 값을 읽겠죠. 그러니까 멤버 접근하고 여기에서 주소 값 추출해 가지고 그러면은 결국 이것도 주소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ptem프에다가 단순 대입을 다시 하는 거죠. 그 오버라이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ptem프가 두 번 같은 문장에서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되나 생각을 하시는데 이 1번 단계에서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볼 때 ptem프가 연산에 참여하는구나가 아니고 ptem프의 값이 연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가 보인다고 거슬려 하지 마세요. ptem프가 아니라 ptem프의 값이 연산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자, 다시 봅시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요게 이제 그 현재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런 코드를 샘플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뭐 이렇게 잘 나오겠죠. 메모리 주소가 나오는데 주소가 딱 봐도 되게 길죠. 왜 기냐? 32비트 헷갈려 죽겠는데 2비트도 헷갈려 죽겠는데 이건 64비트거든요. 이게 이제 64비트 어플리케이션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나 머리 아프네. 32비트로 좀 볼 수 없나? 여기 지금 있죠. 상단 툴바에 보면 X64라고 돼 있는데 X86으로 바꾸시면은요 32비트로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2비트 어플리케이션이 돼버려요.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은 주소의 길이가 좀 짧아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주소 보면은 이 주소랑 저랑 똑같은 주소 나오시는 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ASLR이라고 보안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마다 메모리 주소가 막 계속 바뀌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공부할 때 메모리 주소가 이제 강사님이나 나나 뭐 내 친구나 나나 같은 걸 보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럼 같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Alt F7 이렇게 눌러보면 프로젝트 설정 나오거든요. 여기 링킹을 할 때 고급 옵션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임의 기준 주소라고 yes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no로 바꿔버리면 다이나믹 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주소가 매번 바뀌는 현상이 사라져요. 그럼 프로젝트를 이제 다시 빌드해 보면은 지금 여기 주소가 지금 저는 0019 F2의 B4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외울 수 있죠. 0019 F2의 B4 제가 닫고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 주소가 계속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이렇게 하면 보안상 안 좋은데 보안이 좋고 나쁜 거 지금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연결 리스트인데 함수 하나로 끝났죠.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연결 리스트 일단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구만. 이렇게. 이제 메모리 동적 할당 같은 거 없죠. 뭐 교통 정리하는 코드 같은 거 없죠. 연결 리스트로 묶는 코드 봐봐요.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배열로 이렇게 인덱싱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인터로도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체인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방식으로도 출력을 해봤죠. 네.
둘 중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배열이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싱글 링크드 리스트를 공부할 때는 주로 이제 이렇게 생긴 코드에 익숙해지셔야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서 한번 끊고 요 다음 내용으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